안녕하세요. 소문난 건강법의 뉴 소문 헌터 고은주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전국 방방곡곡 건강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 저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죠. 자, 오늘 제가 만나러 온 분은요. 저희 소문난 건강법에 SOS를 청하신 분인데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 약속 장소에 나타난 중년의 여성. 그런데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그녀. 어머,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저 괜찮으세요? 어디 되게 불편해 보이시는데. 네, 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지금 걷는 게 조금 불편해요. 지금 혹시 오늘 소문난 건강법 SOS를 청하신 사례자분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멀리서 봐도요. 지금 걸음걸이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세요. 제가 무릎이 좀 아파서 더 이상 드릴게요. 걷기가 좀 힘들어서. 잠깐 조심.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상황.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 통증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무릎 때문이었나 봐요. 무릎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손가락, 딱 마디마디, 어깨, 허리, 무릎, 발목까지도 온몸 구석구석 관절이 있는 곳이라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무릎뿐만 아니라 온몸의 관절까지 심지어 손 좀 잠깐 봐도 될까요? 네. 어떡해. 한눈에 봐도 심하게 구부러지고 변형된 손가락. 아니 손가락 지금 마디 여기 마디들이 네. 심각하게 꺾이고 변형이 됐는데요? 부어있고. 아니 왜 이런 거예요? 류마티즘 관절염을 오래 앓다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이 변형이 많이 왔어요. 류마티스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아니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40대 초반부터 뭔가 이게 불편을 하다고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손가락 이 가운데부터 손가락뼈 변형이 오더니 심지어 이 집게 손가락이 펴지 않을 정도로까지 변형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심해져서 병원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류마티즘이라고 그때 진단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아니 이게 통증이 얼마나 심한 거예요? 날씨가 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엔 통증이 좀 더 심해져가지고 밤에 잠자는 것도 좀 힘들어요. 계속 밤에 통증이 있으니까 잠을 계속 설치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무릎도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처음에는 손으로 시작한 이 통증이 어깨, 허리, 무릎, 발목 점점 퍼지더라고요. 온 관절에? 네. 거기다가 퇴행성까지 나이가 먹으니까 퇴행성 관절염까지 더해져서 그 통증이 완전히 배로 오는 거죠. 관절 수술한 것만 해도 6군데예요. 손목이 망가져서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벌려주는 수술을 했고 어깨, 왼쪽, 오른쪽 양쪽 어깨 다 했고? 네, 허리, 여기 무릎, 양쪽 무릎 다 했고 네, 여기 진짜 다 하셨네? 예. 여기랑? 예. 온몸에 수술 자국이 고스란히 남은 모습인데요. 수술을 하고 나서 증상은 좀 나아지셨어요? 증상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통증은 여전히 그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 문제되는 곳만 치료한 것이지 통증 자체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네. 통증은 여전히 갖고 있어서 계속 약을 먹어야 돼요. 큰일이네. 네. 와. 관절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김연옥 씨. 그녀의 일상은 어떨지 하루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 어김없이 통증과 함께 시작된 하루. 24시간 찾아오는 고통에 뜬 눈으로 밤을 샌 적도 많다는데요. 출근 준비를 위해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키는 연옥 씨. 그녀가 곧바로 찾는 건 바로 약봉지입니다. 그런데 빈속에 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매일 먹는 진통제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약균이 떨어져서 특히 아침에 더 심하게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부터 찾아서 먹고 있어요. 빈속이라도 어쩔 수 없이 이걸 먹어야 통증이 가라앉으니까. 저는 하루라도 이 진통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연옥 씨는 출근길도 남들보다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도 30분 일찍 집을 나선 그녀.
다른 사람에겐 10분 거리도 연옥 씨에겐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결국 벤치에 앉고 마는 연옥 씨. 관절 건강이 악화되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어딜 가든지 남들보다 조금 일찍 나가야 돼요. 아프니까 빨리 못 걷지. 가다가 또 중간중간 쉬어야지. 항상 남들보다는 좀 빨리빨리 출근을 시작을 해요. 관절 통증으로 일상의 모든 게 달라져 버린 지금. 연옥 씨는 그저 막막한 마음입니다. 바쁜 아침 시간. 연옥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처리합니다. 직업 특성상 온종일 타자를 치며 일을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손가락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 괴로운 연옥 씨. 특히 요즘처럼 습한 날씨엔 증상이 악화되는 것 같답니다. 오전 내내 쉴 틈 없이 이어진 작업. 한참 동안 일을 하다 보면 점심시간도 지나치게 되는데요. 연옥 씨가 찾는 건 다름 아닌 컵라면, 오늘의 점심 메뉴입니다. 이거 먹어야 되겠다. 평소에도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주로 찾게 된다는데요. 바쁘다 보니까 그냥 나가서 먹으면 시간 걸리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급한 대로 배만 채우는 거죠. 좋지 않은 식습관인 건 알지만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답니다. 일정이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짧은 식사를 마친 연옥 씨. 매일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활동량도 점점 부족해지는 상태인데요. 근데 통증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운동을 안 하자니까 또 증상은 더 악화되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도 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전신으로 퍼진 관절염, 365일 통증과의 전쟁 중인 김연옥 씨.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검사 결과는 안녕하세요, 김연옥님. 네, 오셨어요? 네네. 여기 무릎을 어떠신지를 한번 좀 만져보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네. 구부리실 때도 통증이 많이 오세요? 네. 네, 지금 보면 무릎도 좀 부어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실 때 통증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네요. 이거 구부릴 때마다. 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아마 걸어 다니실 때도 통증이 꽤 오실 것 네. 같아요. 엑스레이를 보니까 지금 이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셨는데 안쪽만 하는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셨네요. 네, 제가 2011년도에 부분 치환술을 했는데 인공관절 수명이 한 15년뿐이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에 보통 수명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모가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헐거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요. 일단은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재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통증이 이제 오시고 무릎이 좀 부어 있으신 거는 그리고 무릎의 바깥쪽,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에는 인공관절이 안 되어 있으신데 바깥쪽만 바라봤을 때 관절염 단계로 따지면 한 3기 정도가 돼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고 옆에 있는 무릎에 이제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이 더 망가지시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아예 전체로 다 바꿔야 되는 전체 인공관절 치환술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예 이제 본인의 무릎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손도 좀 볼까요? 아이고, 이게 손이 이게 변형이 엄청 심한데요. 네. 어머님 보시면은 여기 특히 여기 가운데 마디 있죠. 네. 가운데 마디가 지금 이제 많이 부어 있으시고 이렇게 꺾여서 변형도 굉장히 심한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이렇게 엑스레이에서는 나온 거 보니까 너무나 충격이 크네요. 지금 이제 김연옥님의 이제 경우에는 정말 염증 관리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전신으로 지금 또 아프고 퍼져 있어요. 네.